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를 맞아 반드시 물어보는 구슬평가 2024년도 최신 개정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개정된 법규에 맞춰서 최신 내용으로 수정하고 문항을 추가했으며 이 영상만 공부해도 구슬평가는 합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는 기체의 형식은 무엇인가요? 날다 GF16 무인 멀티콥터 1종 기체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기체 모델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험 보는 기체의 규격이 어떻게 되죠? 2410, 2175, 740입니다. 길이, 넓이, 폭 순으로 말하면 됩니다. 오늘 시험 보는 기체의 축강거리가 어떻게 되죠? 축강거리는 1650mm입니다. 축강거리란 대각선 모터와 모터 간의 거리를 말합니다. 프로펠러의 피치란 무엇입니까?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 나아가는 기하학적 거리를 말합니다. 해당 기체 프로펠러의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3090입니다. 프로펠러의 직경은 30인치, 프로펠러의 피치는 90인치입니다. 이 답변 역시 사용하는 기체에 써 있는 프로펠러의 재원을 보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제가 사용하는 기체의 경우 R3090으로 R은 시계 방향, L은 반시계 방향이고요. 30은 직경, 90은 피치를 말합니다. 해당 기체의 자체 중량은 몇 킬로그램입니까? 21.5kg입니다. 역시 본인의 기체 자체 중량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자체 중량이란 기체의 무게 플러스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를 자체 중량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체의 최대 이륙 중량은 몇 킬로그램입니까? 34kg입니다. 역시 본인 기체의 최대 이륙 중량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참고로 최대 이륙 중량이란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이야기합니다. 기체 무게 플러스 배터리 무게 플러스 유상하중. 여기서 유상하중이라는 것은 방제 기체를 예를 들었을 때는 약재통에 가득 찬 약재를 포함한 것, 또는 카메라 드론의 경우는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진 비행 또는 후진 비행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진 비행은 전방 1번, 2번 모터의 회전수를 낮추고 후방 3번, 4번 모터의 회전수를 높이면 드론이 전방으로 기울어지며 전진 비행을 하게 됩니다. 후진 비행 같은 경우는 반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좌측 이동 또는 우측 이동 시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좌측 이동은 좌측의 2번, 3번 모터의 회전수를 낮추고 우측 1번, 4번 모터의 회전수를 높이면 드론이 좌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우측 이동은 반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2번, 4번 모터가 고속 회전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1번, 3번 모터가 저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기체는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회전은 반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비행 또는 하강 비행 시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모터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양력이 더 많이 발생해서 드론이 상승합니다. 하강은 반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체 배터리의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리튬 폴리머 6셀 22.2V 16,000mAh 25C 배터리 2개를 사용합니다. 자, 사용하시는 기체의 배터리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 문답 같은 경우는 셀이 몇 개인지, 배터리 기준 전압이 뭔지, 배터리 용량이 몇인지, 방전율이 뭔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6S라는 것은 셀이 6개, 22.2V라는 것은 배터리 전압을 얘기하는데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경우 1셀이 3.7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를 곱했을 때 22.2V의 전격 전압이 나오는 거고, 완충 시에는
3.7에서 4.2V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완충이 됐을 때는 25.2V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배터리 용량은 보시는 바와 같고 25C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방전율을 얘기합니다. 방전율은 한 번에 쓸 수 있는 힘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충 기준 25V 두 개를 곱하면 50V가 나와야 되겠죠.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특징을 설명해 주세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에너지 저장 밀도가 높아서 효율이 좋고 리튬 이온에 비해서 폭발의 위험성이 낮습니다. 단점으로는 비교적 고가이며 저온에서 출력이 저하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취급 시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충격 시 화재 및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충격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간 보관 시 배터리 용량의 50에서 60%까지 충전 후 보관을 해야 합니다. 전용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과충전 및 과방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관 시 22도에서 28도 사이에 서늘하고 건조한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셀이 부풀어 오른 배터리는 폐기해야 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폐기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바닷물 정도 염도의 소금물에 담궈서 2에서 3일 정도 완전 방전시킨 후 폐기합니다. 자, 기존에 잘못 알려진 것이 물과 소금의 농도를 50대 50으로 한다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50대 50이면요, 소금이 안 녹아요.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물 1리터 평균 3.5%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물 1리터에 소금 31.5g 정도 넣고 폐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LDC 모터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BLDC 모터는 브러쉬가 없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회전 소음이 적고 고속 회전에 적합하며 수명이 길어 멀티콥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단점은 별도의 ESC 변속기가 필요하며 DC 모터에 비해서 제어가 복잡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기체의 모터 제원이 어떻게 되나요? 6010 130kV입니다. 이 문항 역시 본인의 기체의 모터 제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해당 기체 모터의 kV 값이 얼마인가요?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모터의 제원은 모터의 4자리 숫자로 써 있는데요. 앞에 2자리는 모터의 직경을 이야기하고요. 뒤에 2자리는 모터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kV는 1V가 인가됐을 때 RPM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모터가 클수록 kV 값이 낮고 모터가 작을수록 kV 값이 높습니다. ESC 변속기의 역할을 설명해 주세요. 드론의 BLDC 모터를 제어하는 장치로 ESC는 BLDC 모터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드론의 FC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FC는 수신기에서 받은 조종 신호를 변속기로 보내 모터를 제어하고 항법, 비행 제어, 센서 신호 처리를 하는 통합 비행 제어 장치로 컴퓨터의 CPU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참고로 본인의 기체의 FC가 뭔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드론의 자세를 제어하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IMU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내부에 물체의 회전 속도인 각속도 값을 측정하는 자이로 센서,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가 있고 2개의 센서로 기울어진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드론의 자세를 제어해 줍니다. 참고로 보통 IMU에는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지자개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드론의 고도를 알려주는 센서를 설명해 주세요. 기압계입니다. 기압계는 대기의 압력을 측정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을 해서 해당 고도를 지시해 줍니다. 드론의 방향을 알려주는 센서를 설명해 주세요. 드론의 방향을 알려주는 센서는 지자기 센서입니다. 지자기 센서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탐지해서 정확한 동서남북을 알려줍니다.
참고로 송전탑이나 철골 구조 근처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비행 전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지자기 센서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조종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드론의 위치를 알려주는 센서를 설명해 주세요. 드론의 위치를 알려주는 센서는 GPS 센서입니다. GPS는 수신기와 위성 사이의 거리 정보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 및 속도를 획득하는 센서로 드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드론 비행 전 최소 10개 이상 위성이 잡혀 있는지를 확인 후 비행을 합니다. 자, 참고로 GPS는 미국 위성의 명칭입니다. GNSS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고요. 중국 위성 이름은 베이두, 러시아는 글로나스, 유럽은 갈릴레오 등으로 부릅니다. 드론의 GPS 모드, 자세 모드, 매뉴얼 모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GPS 모드는 GPS를 이용해서 드론의 자세 및 위치를 유지하는 모드고요. 경로 비행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자세 모드는 에띠 모드라고도 하고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자세 유지 및 고도 유지만 하는 모드입니다. 매뉴얼 모드는 완전 수동 모드로 자세 유지 없이 수동으로 자세 유지 및 고도 유지를 하는 모드입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3개 중에 GPS 모드를 설명해 주세요, 자세 모드를 설명해 주세요, 매뉴얼 모드를 설명해 주세요 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드에 대해선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전성 인증 검사란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고 150kg 이하에 해당하는 일종 기체를 대상으로 영리나 비영리 기체 모두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인증 검사입니다.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이 안전성 인증 검사는 초도, 정기, 수시, 재검사 등이 있고요. 초도 검사 같은 경우는 최초 설계, 제작 후에 받는 인증을 얘기하고, 정기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 검사, 수시 검사는 큰 수리나 개조를 받은 후에 받는 검사, 재검사는 초도, 정기, 수시 검사를 했을 때 부적격이 돼서 다시 받는 검사를 이야기합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 수행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이고요.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체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소유 사용권리 증명서, 재원 성능표, 드론 측면 사진, 제작번호 사진이 필요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아셔야 할 거, 관할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입니다. 최초 구매 또는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요. 기체 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하시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신고 번호를 미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했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기체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네, 영리 목적의 기체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행 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합니까? 비행 승인 신청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청을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본인이 시험을 보는 지역 또는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중에 선택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 기체는 비행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까? 네, 비행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후 비행을 해야 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일종 기체는 반드시 비행 승인을 받은 후에 비행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통 상설 시험장의 경우에는 실기 시험을 위해서 일종 기체는
비행 승인을 미리 받아 놓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은 제외를 하고요.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인 2종이나 3종 드론은 비행 금지 구역이나 관제권이 아니면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항공 촬영은 어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항공 촬영은 국방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최소 4일 이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국방부에 항공 촬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종 기체 비행 시 준비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일종 조종자 증명, 안전성 인증서, 기체 신고 증명서, 비행 승인 서류, 보험 증서가 있습니다. 취득하는 자격증의 정식 명칭이 뭔가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증명 1종입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시권 비행, 음주 비행 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야간 비행 금지, 유인 항공기 접근 시 회피, 인구 밀집 상공의 위험한 비행 금지, 장치의 소유자 정보 기재, 비행 금지 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자, 조종자 준수사항 미준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음주 비행 알코올 수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02%입니다. 음주 비행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대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적발 시 50%, 2차 적발 시 70%, 3차 적발 시 10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종자 증명을 취소당하는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나 효력 정지 기간에 드론을 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전, 국방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으로 P518 휴전선 인근, P73 용산 집무실 및 관저 3.8km 외곽, P61 고리원전, P62 월성원전, P63 한빛원전, P64 한울원전, P65 원자력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2종 이하의 드론은 고도 150m 이하로 비행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그러나 서울 R75 비행 제한 구역은 예외로 비행을 위해서는 국방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비행 제한 구역의 경우 승인 없이 비행했을 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행 금지 구역의 비행 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최소 3일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국방부 및 지방항공청에 비행 승인 신청을 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뿐만 아니고 비행 제한 구역이나 관제권, 야간 비행 같은 경우도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해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군사시설 및 항만, 댐 같은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또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관제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관제권이란 공항 중심, 보통 관제탑을 기준으로 반경 9.3km 내에 설정된 공역을 말합니다. 관제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관제구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을 말합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제한 구역을 설명해 주세요.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 지역이 대상이고요. 25kg 이하의 드론은 비행 금지 구역이나 관제권 등 승인이 필요한 구역이 아니라면 비행이 가능합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공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이란 비행 승인 없이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정한 공역을 말합니다.
비행 승인 없이 1종, 2종, 3종, 4종 드론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기상의 7대 요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기압, 기온, 습도, 구름, 강수, 바람, 시정이 있습니다. 비행에 제한이 되는 기상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눈, 비, 안개, 우박, 강풍, 번개 등이 있습니다. 프로펠러의 개수에 따른 명칭을 설명해 주세요. 2개 바이콥터, 3개 트라이콥터, 4개 쿼드콥터, 5개 펜타콥터, 6개 헥사콥터, 8개 옥터콥터, 12개 도데카콥터. 이 질문 역시 2개를 뭐라고 부르느냐, 6개를 뭐라 부르느냐, 8개를 뭐라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마력은 몇 킬로그램입니까? 1마력은 76kg입니다. 드론에 작용하는 4가지 힘을 설명해 주세요. 추력, 양력, 항력, 중력입니다. 비행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설명해 주세요. 가장 먼저 주변의 비상 상황임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쳐서 알리고 자세 모드로 전환 후에 최대한 빨리 착륙을 시킵니다. 비행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치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서, 소방서에 연락하고 현장 보존 및 사진, 영상을 확보한 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와 지방항공청에 알려야 합니다. 비행 중 갑자기 유인기가 접근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유인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회피 또는 착륙을 해야 합니다. 노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노탐이란 비행장 또는 활주로의 설치, 폐쇄 또는 운영상에 필요한 변경,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의 설정, 폐지 또는 상태의 변경 등의 정보를 수록하여 항공 종사자들에게 배포하는 공문입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노탐 또는 항공 고시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륙 도중 기체 이상을 감지했을 경우 조치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이륙 중 기체 이상을 감지했다면 지체 없이 바로 스로틀을 내려서 착륙을 시켜야 합니다. 착륙 후 기체 전원을 끄고 기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구술평가를 모두 짚어보았는데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 꾸준히 반복해서 시청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